자, 그 다음 102번에 이제 315조에 관한 정리인데, 315조에서 당연히 증거 능력 있는 서류, 증거 능력이 없는 서류들이 있는데, 당연히 증거 능력 있는 건 뭐 군의관의 준단서, 국과수, 그 다음에 뭐 시가 보고서, 시가 감정서는 이게 감정서가 아니죠. 일본 하관, 외국의 공무원의 서류. 그러나 우리 수사기관, 외국 수사기관, 수사기관이 나오면 다 312조, 14조로 가지 15조로는 못 가요. 그 다음에 주중국 영사가 상급자의 지시로 작성한 사실 확인서 중에 공인을 제외한 부분. 이것은 일회적이고 국정원에서 요구해서 어떤 보고 목적으로 작성한 거다. 그래서 그때그때 기계적으로 작성한 게 아니어서 안 된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장현이라고 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현장을 검시한 사람인데, 이것은 어떤 개인적 루트로, 사적 루트로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서라고 해요.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지금 국방과학수사연구소인데 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비견하는 그런 강력하게 아주 잘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당시 개인적인 루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업무상 통상문서와 관련해서 의사의 진료기록부라든지 비밀장부 중에 그때그때 기계적. 그 다음에 성매매 업소에서 메모리 카드를 작성해 놨다. 반면에 이제 의사의 진단서나 표면장부, 가라장부죠. 이게 최근 판례 체포구속인 접견부 같은 경우 체포구속의 접견에 관한 부분만을 증명할 것이고, 어떤 그 대화 내용을 입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얘기고요. 밑에 기타 특신문서와 관련해서 체포구속 접부신문 조서, 다른 사건의 공판 조서, 이런 것들은 311조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315조 3호다. 세 번째, 교도소장이 보관 중인 군법에 이것은 판결 사본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도 세세대 16호라는 복사물이에요. 수사보고서는 아니라니까요. 뜯어내서 나오는 거고. 반면에 외국 수사기관 건 나오면 안 되고요. 공소장이나 진정서 사본. 공소장은 통상 증거로 못 쓰는데 다만 쓴다면 313조 1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315조에 대한 얘기를 마치겠고요. 316조에 대한 판례가 실제 시험 나오면 되게 어려워요. 상당히 생뚱맞게 느껴지는데, 이 316조에서 먼저 공동피고인은 그가 공범이 아니든 원진술자가 공동피고인이면 316조 2항으로 가야 된다. 1항으로 못 간다. 그리고 이제 316조 2항은 314조하고 똑같이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기타 이해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특신 상태가 증명돼야 되는데, 바로 원진술자가 진술을 했다면 316조 2항에 따라 증거로 못 쓴다는 판례들이 그 다음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원진술자인 공동피고인들은 2항이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것은 법정에서 진술했기 때문에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기타 이해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아닌 상피고인을 공피네요. 공피. 이것도 316조 2항으로 가야 되는데, 상피고인 을이 1심 법정에 이미 나와서 간통사실을 부인, 진술하는 이 사건은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증거 능력이 없고요. 원진술자가 진술을 하였다. 원진술자가 1심에서 진술을 하였다면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요. 원래 조사자 증언도 증거로 쓸 수 있는데 이 앞에까지 맞아요. 근데 원진술자가 출석하여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을 했다. 이것도 필요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6번. 재전문 증거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사는 12에서 14 조사 요건, 그 다음에 16조 전문 진술 요건을 갖추면 증거로 쓴다. 그러나 재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 재자 들어가는 것들은 증거 동의가 없는 한 증거로 할 수 없다. 그러면 증거 동의가 있으면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얘기겠고요. 자, 이어서 이제 104번은 우리가 문제로도 풀어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일단 변호인의 독립대리권 중에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없는 것, 이렇게 해서 이제 기상 동의. 그래서 독립대리권, 변호인이 증거 동의를 하였는데 내심의 의사에 반해도 즉시 이의하지 않으면 유효하다는 건데, 다만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없기 때문에 기피를 포기 취하한 후에는 기피 신청하면 무효고, 상소를 포기 취하하면 변호인이 상소면 무효고,
피고인이 증거동의하지 않겠다 의사를 표시한 다음에 차회기일에 증거동의를 표시했어도 변호인의 증거동의는 효력이 없다는 게 우리 판례다. 명시한 의사에 반하니까. 자, 다음에 105번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고요. 106, 107, 108, 109, 110까지도 다 살펴봤고요. 그다음 이제 기판력과 관련해서 111번인데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은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유무죄, 면소입니다. 뭐 군사법원의 판결 똑같고 약식이나 즉식도 똑같고 그 다음에 통고처분에 대한 범칙금 납부. 모든 통고처분에 대해서 범칙금을 납부하면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아니 근데 요거 뭐 특가법 16조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16조 뭐 통고처분 했는데 여러분 통고처분은 경미범죄에 가능해요. 만약에 3천억 정도 밀수를 했는데 통고처분 할 수 있을까요? 애초에 통고처분 대상이 아니라 당연무효입니다. 그래서 여기 키워드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아닌 것을 통고처분했다. 특가법 법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랬다면 범칙금을 납부하더라도 당연무효이고 이때는 공소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어서 112번, 113번까지는 다 이미 살펴봤고요. 114번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소송비용 부담도 서비스 문제예요. 소송비용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항상 이렇게 조문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유일한 예외가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 시 부담시켜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 조문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 시 소송비용을 부담시켜야 된다. 단 뭐 경제적 사정 등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않다라고 돼 있는데 이걸 빼버리고 앞에만 나와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하여야 한다예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검사만이 상소재심 청구하면 부담시키지 못하죠. 왜? 피고인이 뭘 했다고요. 그리고 소송비용은 다 즉시 항고가 가능하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금액을 선고하지 않으면 검사가 상소하고요. 소송비용만에 대해서는 일부 상소가 불가능하다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5번 상속권자, 116번도 이미 살펴봤고 117번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118번에 이제 항소의 이익에 대한 건데 이게 이제 사실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1심 판결에 대해서 검사만이 항소를 하였는데 항소심이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다. 피고인은 상고를 제기하지 못한다. 자, 어떻게 되냐면 1심이 징역 2년이에요. 검사만이 항소했다. 그래서 2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나온다. 이 항소기각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1심을 유지한다는 건데 그러면 3심에 대해서 피고인은 상고 이익이 없다. 상고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왜냐하면 1심에 대해서 검사만이 항소를 했다면 피고인은 항소를 하지 않은 거고 1심 만족의사를 표현한 거예요. 1심 만족의사를 표현했는데 1심이 유지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익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주 비슷한 겁니다. 두 번째, 1심에 대해서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있어서는 양형부당. 그러면 나머지 사실오해인 법리오해나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항소 이유는 만족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소기각 판결 유지됐다면 1심에서 불복하지 않은 부분들은 그걸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